화이팅! 화이팅! 이남동 화이팅! 만의 정신으로 공룡능선을 시작합니다. 그의 불꽃 같은 삶은 백담사 오세암에서 비롯됐지요. 화재로 8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했던 백담사. 한국 불교의 천년의 도량입니다. 극락보전의 아미타열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오늘도 서방정토를 관장합니다. 황장폭이 얌전하네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때문이랍니다. 길골 계곡을 가로지릅니다. 길골은 옛날 스님들이 이용했던 백담사에서 신흥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백두대간 저항령을 넘어 내려가면 바로 설악동이 나오지요. 용들에 있어 서울 가는 버스도 있어. 예, 있어요. 큰 뒷대기골 합류 지점을 지나갑니다. 나 미용이네. 하나는 콜라겐. 관리해야 돼. 젊을 때부터. 아니 이 친구 내가 저거 전에 같이 갔더니 한 10살 젊게 봐갖고. 바나나 하나씩 돌려. 바나나 하나. 야, 진짜 날씨 좋다. 가시오가 피네. 일찍 먹는 거지. 아프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양만 원도 쓰면 깝다가 깝다. 이것도 맛있지 이게 저기 보면 동남아. 영시함의 내력을 살펴봅니다. 영시는 시경고반에서 온 시어입니다. 영원히 맹세한다는 뜻이지요. 조선 숙종 사면 김창읍이 창건했습니다. 선비가 만든 암자랍니다. 오세암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를 오른 후 이내 만경대를 향해 발길을 옮깁니다. 만경대에 서면 중청봉을 마주하고 용화장성을 조망할 수 있으며 공룡능선을 건너다 볼 수 있지요. 연화부 수양의 명당 오세암. 님의 침묵의 산실이고 오세 전설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공룡능선의 봉우리들은 바로 오세암의 연꽃잎이 되는 셈이죠. 소청봉을 빠져나온 용화장성. 마치 10마리가 이끄는 마차처럼 가야동 계곡으로 내닫습니다. 천왕문이 말없이 그 기세를 받아주네요. 아 너무 죽입니다. 죽여. 이런 데서 저기 뭐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고 날아가. 오세암에 당도했습니다. 고려 인종 설정조사의 5살 조카와 얽힌 이야기 또는 조선 세조 5살의 사설을 통달했다는 김시습이 머물렀다는 이야기 모두 오세암이라 불리게 된 까닭이지요. 밤이 내렸습니다. 설악산은 깊은 잠에 들었고 오세암이 홀로 깨어 있습니다. 천진관음 보전의 불빛은 스님의 연불 소리를 타고 어둠을 배회하는 시간입니다. 갈 길을 잃은 바람이 방황하다가 처마 끝에 걸린 풍경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름 모를 산새들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불러왔습니다. 천진관음보전 뒤에 장군봉은 언제나 그대로고 관음봉과 동자봉 역시 천년의 전설을 지키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총무 스님을 맡고 있는 보선 스님을 만났습니다. 대홍포라고 홍차가 아니고 대홍포에서 대만의 정보입니다. 대만도 예. 차가 유명하대요. 네, 이 차가 저 이제 중국 차이나인데 중국의 정보인데 이 차가 엄청 좋은 차입니다. 네. 비싼 차고. 차도 먹어야 되겠네요. 화엄사 한번 가서 이제 구춘하면서 들렸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직접 하신 거라고 황차라고. 네, 홍차도 좋아요 맛이.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네. 여수 보성 뭐 남해 그쪽은 차 많이 하죠.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마등령 삼거리의 선이 설악골이 한꺼번에 눈안으로 달려드네요. 아, 저 옆에 속초가 보이는데. 첫 번째 남봉 너덜지대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올라와야 돼. 이거 배경으로 찍어 있고. 세전봉이 우뚝 한가운데 마등봉과 황철봉도 보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남봉을 곁에 두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땅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 마루금을 타고 영을 넘습니다. 이렇게. 그죠? 독수리 날개네. 저기 위에 부리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하늘로? 이쪽인가? 최박사 어디 있어? 그냥 갔어? 그냥 갔어. 아이씨. 이쁘다. 저기서 봐도 보이지 않나? 나무 숲 사이에 큰 새봉이 보입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기상이 완연합니다. 큰 새봉에 들어서니 이리치로봉이 눈에 가득 찹니다. 그 뒤 구름에 머리를 숨기고 우뚝 서 있는 봉우리가 설악의 제일 큰 어른 대청봉이랍니다. 큰 새봉의 허리를 잘라가며 길을 잇습니다. 몇 고비를 지나고 나면 두 개의 봉우리 사이로 세전봉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최근에 인기 급상승한 킹콩 바위가 있는 곳이죠. 모습이 킹콩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꽃으로 보이는지 저게 저 옆에 붙은 게 보이는지 저거죠. 나는 이게 저것처럼 보이는데 다리까지 완전히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가리니까 더한데. 이제 127봉을 오릅니다. 길고도 지루한 완만한 오르막. 그리 힘든 코스는 아니지만 초심자의 멘탈을 흔들기에는 충분합니다. 127호봉에서 돌아본 지나온 길. 아득하게만 느껴지네요. 범봉을 만나는 시간. 범봉에서 설악골로 빠져나간 능선이 석주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기암괴석 봉우리 무리가 천하대입니다. 노인봉과 함께 국립공원 제1경을 이루는 곳이지요. 천하대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꽃봉우리 같다고 해서 그리 불려진다고 하네요. 천하대를 지나 공룡능선 동쪽 사면을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면 신선대 오르는 길이 나옵니다. 삼각곡 지점 같은 화채봉 앞에 신선봉이 완연합니다. 신선대에서 천하대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가장 높은 봉우리가 127호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고 있지요. 오른쪽에 우뚝 한이 범봉입니다. 범선의 돛을 닮았다기도 하고 호랑이를 닮았다기도 하지요. 그래서 범봉이랍니다. 드디어 무덤이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넘쳐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무덤이 고개라고 불립니다. 천불동 계곡 내려가는 길, 대청봉 오르는 길, 그리고 공룡능선 가는 길. 삼거리 분기점입니다. 희운각 대피소에 왔습니다. 1969년 죽음의 계곡 참사. 그때 그 아픔 때문에 생겨났지만 세월은 흘렀고 지금은 희운이란 나무만 남아 그때의 일을 전합니다.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고 소청을 오릅니다. 중턱에 자리 잡은 자작나무 군락지를 지납니다. 희운각에서 소청 오르는 길. 설악행각 중 난코스 가운데 하나이지요. 멀리 공룡능선이 화폭처럼 안깁니다. 지나온 길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니 가슴이 응원해지네요. 드디어 소청 삼거리에 다다랐습니다. 설악동으로 내려가는 길, 백담사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대청봉으로 오르는 길. 길은 나뉘고 잠시 만났던 인연도 흩어지는 곳이기도 하지요. 대청봉 오르는 길이 숲속으로 숨어듭니다. 발길을 돌려 백담사로 내려갈 채비를 하니 성남 바람이 가슴을 파고드네요. 잠시 호흡을 멈추고 내 설악을 굽어봅니다. 그 많은 봉우리가 모두 머리를 조아리니 가히 청봉이라 할 수 있지요. 소청에서 소청 대피소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대입니다. 관목들이 어깨를 맞대고 동서를 넘나드는 억센 바람을 견딥니다. 소청 대피소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석양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름 속에 숨어볼 수 없어 아쉽네요. 설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머무는 자리.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급하게 봉정암을 가로지릅니다. 봉정암 뒤편 5개 봉우리가 아쉽다, 아쉽다. 바쁜 길손을 향해 인사합니다. 저기 바위가 쌍용폭포까지 내려왔습니다. 노선 선생의 설악행각에 의하면 왼쪽 봉정골에서 나온 암용, 그리고 오른쪽 청봉골에서 나온 숲용, 암소쌍용이 여기서 합방을 이뤘다지요.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아래 용화폭포입니다. 용의 아들이란 소리지요. 이 용화폭포가 또 아이를 낳으니 용손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용화, 용손폭포보다 가까이서 친근할 수 있는 관음폭포의 목소리가 더욱 흥걸찹니다. 3단을 잃어 떨어지는 소리는 화음을 만들어내지요. 수렴동 계곡 관음폭포에서 쌍용폭포 구간은 아마도 설악계곡 제1경으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수렴동 대피소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길을 잇습니다. 백담사, 오세양, 봉정암 길을 가르는 표묘등엔 땅거미가 깔립니다. 여기부터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백담 탐방지원센터에 돌아오니 한밤이 마중 나왔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왜 안 내려가시어요? 아이고 라이트 끊으려고. 참. 아이고 우리 건조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리 괜찮으세요? 마지막 힘들어 뭐.